전세 대책 나왔죠. 자, 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왔었죠. 호텔, 객실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다 호텔, 상가 호텔, 다 이걸로 가고 있죠. 웰컴 투 디 호텔 서울인가요? 메인이 호텔인 것처럼 이야기를 어제 굉장히 많이 했더라. 실시간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뭐 외국 경제니, 오늘의 돈이니, 경제지들 기자들만 Q&A 때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더라. 아니, 호텔 얘기 나왔는데 호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냐? 아니, 메인이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객실을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호텔 그대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호도기자들이 마구 나돌았었죠. 그리고 오늘 전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0호, 수도권 24,000호가 집중 공급된다. 114,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거는 뭘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그 다음에 신축 위주로 단기, 그리고 질 좋은 평생주택. 요 이야기들 나왔는데 하나씩 자세히 봅시다. 가장 먼저 공급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 114,000호, 이 중에서 서울이 35,000호죠. 수도권이 7만호. 대부분이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겠다. 상반기에는 서울은 9,000호, 수도권 24,000호 해서 49,000호로 공급하겠다. 자, 이거 나중에 되게 적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9,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거 공급 폭탄이라고 하죠. 5,000세대 들어와도 공급 폭탄이라고 하는데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적대요. 일단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는 거죠. 전세 수요가 분산이 될 만한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대책 계획 보면 어때요? 전국도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 LH 공공임대 공실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다. 단기는 지어진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미 지어졌는데 공실이 난 부분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서 원래는 전국 21,000호, 서울 3,000호 정도가 감소가 됐다, 공급이. 그런데 그 임대주택을 추가하면서 임대도 공급이에요. 임대로 나온다고 해서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추가 공급 들어가면서 서울은 12,000호, 전국은 17,000호가 10년 평균보다 많이 들어오겠다. 사실상 요것도 적은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왜? 이 10년 평균 중에서 언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14년에 연한 완화한 뒤에 보통 15년부터 많이 인허가를 받았죠. 어떤 애들이 30에서 40년 되는 원래 재건축 안 되던 아파트들 착공 들어가면서 멸실 언제 많이 났어요? 멸실이랑 공급도 엄청나게 나왔죠. 또 15년 때 3, 40년 아파트도 있고 기존에 그 강남 아파트 이런 데들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추진했었죠. 연한 완화에 부동산 3법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제 많이 공급됐어요? 17에서 19년에 이때 공급 많았죠. 문제는 멸실도 많아서 문제였던 건데 공급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평균 중에서 여기가 평균을 상당히 높여놨더라. 그 전에 집값 떨어지던 시기에 공급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공공임대 어떻게 공급을 확대하느냐? 공공임대 공실 활용, 이거 LH, SH 3개월 이상 공실 요거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본 4년에 4년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 4+2년으로 하겠더라. 어떻게 전환해서요? 전세형으로 전환해서. 원래 임대아파트는 보통 월세형이었죠. 전세형으로 전환하고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 분량 중 일부를 조기화시켜서 2분기에 있는 걸 땡기고 3분기에 있는 걸 또 2분기로 땡겨서 상반기에 많이 조정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전세 공급 공공전세 수도권 13,000호랑 서울 5,000호 전세로 공급한다. 이거는 단기보다는 22년까지니까 조금은 더 장기로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영상을 예전에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겠다.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택지도 인센티브 제공하고 세제 혜택 주겠다 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택 공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호텔 이야기죠. 호텔,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용도 전환하거나 설계 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 용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아파트 용적률은 한계가 있죠. 주거시설의 용적률은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용적률을 낮춰버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한다. 그러면서 뭐 물어봤어요. 나중에 기자도 호텔 같은 데 살려고 그러냐. 근데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용도 전환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랬고 호텔의 대부분이 60%가 공실이다, 서울에. 그리고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은 공실이 있다고 그랬죠. 상가 공실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 공실률도
10% 이상이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저거 다 쓸데없는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공실이 나서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반대로 주거는 계속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저 많은 공실들을 주거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전부 있냐? 기사에서 보도를 하더라. 사전 청약 2,000원 확대하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 들어간다. 얼마나? 12만 7천원. 이것도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도 뭐 어느 정도는 내 집 마련으로 빠지겠고 어느 정도는 임대 물량으로 나오겠죠. 민간 임대 물량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세를 잡아보겠더라 라는 정책이 나온 거죠. 전반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공급 엄청나게 늘리겠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분명히 그런 기사들 나올 거예요. 저기 임대주택 지어서 집값 못 잡는다. 집값은 이미 잡혀가고 있고 지금 강남 3구가 보합세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죠. 상승하다가 보합세가 길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락으로 많이 전환됐죠.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는 짧게 들어가는데 상승하다 하락할 때는 호가 유지하면서 버티긴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보합세가 길게 가다가 하락세로 보통 전환하더라. 그리고 그게 서울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어떻게?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해서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한다. 사실 이거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비판했었죠. 임대아파트 너무하죠. 하자도 많고 층간소음, 벽간소음 이런 것도 심하죠. 자재도 후진 거 써서. 그것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한다. 원래는 임대주택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내줬어야죠. 그리고 임대료는 최대 90%죠. 35%부터 90%까지. 어쨌든 좋은 자재랑 하자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입주 가능 면적에 그 전에는 보통 6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지금은 66에서 84제곱미터 사이를 넣겠더라. 자, 그리고 공급대책 외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개선하겠다. 어떻게 해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 보증료가 조금 부담되긴 했었죠. 이게 부담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 인하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많이 가입하시라는 거죠. 개인 임대사업자 역시 마찬가지고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게, 그리고 보증 가입 요건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조금 아쉬운 점은 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들 뭐예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하고 청원 자주 넣어주시는 이야기 있죠. 공시가격에 맞춰서 대비 전세가율 상한선 두자,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는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뭐 3+3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거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려할 점 많다. 일단은 그런 것들은 두고 세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급 정책으로 막아보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왔던 거, 전세자금 대출 규제. 사실상 요거를 해야지 제대로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죠. 왜?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어쨌든 지금 집값으로는 유동성이 못 가고 대출을 많이 막아놨고, 그러니까 전세가를 띄우는 이유 뭐예요? 전세가에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 예를 들어 전세 스와핑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뭐 부부가 한 명은 매입, 한 명은 전세,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산다 라고 했을 때 매입으로 하면은 40% 대출이 나오는데 최대 이걸 안 받고 한 명이 전세로 들어가서 뭐 한 2억 8, 9천 정도로 들어간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로 한 80%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매입 자금으로도 많이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비리들이 있어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솔직히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아무리 올려받고 싶어도 못 올려받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규제는 빠진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지금도 전세자금대출 주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으로 봤을 때.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신용대출 규제가 들어갔고 지금 DSR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은행별로 대출 막았죠. 원래는 30일까지 신용대출 규제 안 되고 유예되고 30일부터 8천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그 전에 막았을까요? 당연히 은행의 자금 부족이죠. 자금 부족하다는 게 은행이 지금 뭐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처럼 뭐 무너질 때처럼 돈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20만원 정도가 연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은행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2%죠. 근데 은행이 막 다 대출 뿌려주고서 해서 한 250만원 정도까지 줄었어요. 가지고 있던 게. 그러면은 똑같은 20만원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이 8%까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의 안전성, 신용도 이런 걸 생각해서
너무 많이 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조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2조를 넘어가게 되니까 30일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하나씩 막고 있더라.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 어느 정도 은행권에서 억제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집 구입용으로 뭐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실거주지 확인해봐서 이야기했듯이 뭐 전세 스와핑이라든가 혹은 집을 사기 위해서 거짓 전세 계약 맺어서 대출을 많이 땡겨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재는 필요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역 발표 났죠. 김포, 해운대, 수성구. 부산은 대부분이 다 됐죠. 5개 구가 됐다.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상승폭이 커서 됐고 그 다음에 경기에는 김포, 대구에는 수성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수성구 같은 경우 저희가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죠. 투기 과열지구가 계속 지정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투기 수요들이 몰려오더라. 양도세나 이런 부분이 중과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 많이 했죠. 11월에 왜 풀었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지정하게 되면은 폭등한 부분만큼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수도권에서 김포 외에도 파주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보고 있겠죠. 그리고 김포는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정이 됐더라. 가격 상승폭 보면 어때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 3개월 누적으로 1% 이상, 1년 누적으로 4% 이상 나왔다. 그리고 부산도, 해운대 같은 경우 보면은 1년 누적으로 10% 넘게 올랐죠. 필수적으로 했어야 된다. 사실상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도 거의 뭐 5% 이상이라서 이미 지정했어야 하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빨리 지정했어야 된다. 오히려 실수요들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 대구 수성구 역시 마찬가지죠. 대구 수성구 최근 3개월간 5%예요. 투기 과열지구랑 투기 지역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경남이나 경북 쪽으로 투기 수요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남 경북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대구 같은 경우가 광역시로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 어떻게 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금융규제 강화, 그 다음에 청약규제 강화 이런 데가 들어간다. 그 외에 울산, 천안, 창원 이런 데들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울산, 창원, 천안 이런 데들 상시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그랬죠. 파주니, 여순강 쪽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경상도 쪽에 다른 지역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쪽 이런 데도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데도 봐야 하죠. 12월 중에 과열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그 전에 8.4 공급대책 이후 좀 잠잠히 있었죠.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11월 19일에 이야기가 나왔다. 이 동안에 많이 내용을 파악해 봤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 5개 구랑 대구 수성구, 김포 여기를 시범 케이스로 때리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너네 애들도 조용히 해라. 예전에 뭐 학창시절에 뭐 떠드는 애들 뭐 반 전체적으로 떠들고 있으면 그 중에서 심하게 떠드는 애들 불러다가 뭐 체벌 가능하던 시간에 패던 선생님들이 있죠. 그러면 다른 애들도 같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안 하면 12월에 너네도 맞을 거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도기사들 막 나오고 있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아까 전세대책 같은 경우 백약이 무효하다. 뭐 벌써 실패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감이래요. 맨날 지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수요? 공급. 근데 수요 때려잡지 말고 공급 늘려라. 맨날 지들이 이 얘기해놓고서 공급 늘렸는데 실패감이래요. 실패한 대책이라고. 수요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왜? 원하는 주택 위치 아니다. 이게 말하는 뜻이 뭐예요? 원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해라. 원하는 위치여야 된다. 원하는 위치에 뭐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재건축해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전세난은 지금 단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재건축하게 되면은 적어도 4, 5년 뒤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완화해서 전세난 가중시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 아파트를 안 했어요? 아파트 짓는데 착공부터 입주까지 평균 30개월 걸린다니까. 근데 전세난은 길어야 1, 2년이죠. 과거 생각해보면 89년도 90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전세난 기껏해야 1년 정도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공급 부족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도 아닌데 2년 늘렸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 2년이다. 근데 무슨 재건축을 해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 1, 2년 동안 단기적으로 그 이후에는 안정될 거니까 살 곳 찾아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뭐 새 아이디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임대차 3법 폐지하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라. 그래야 집값 뜨고 건설사들이 논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옳은 거부터 일단 이야기하고 지정의 집값 떨어질까부터 나오죠. 근데 인천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어땠어요? 뭐 김포나 인천이나 뭐 큰 차이 안 나죠. 멈췄죠 바로. 부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과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성구 똑같은 얘기 나오죠. 거의 뭐 판박이죠. 집값 떨어질까, 가격 조정 올까, 위축 오겠지만 가격 조정 올까.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서울이랑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분상제 빼고. 그런데 뭐 조정 올까? 저기 들어가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 돼서 이제부터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저기 사겠어요? 투기할 이유가 없죠. 대책 나왔는데 사상 최대. 오늘 나왔는데 전 상승률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파주, 김해 이런 데로 유도하고 있다. 파주, 김해 다음에 지정될 것 같으니까 아까 뭐 울산, 창원, 천안이지만 파주, 김해 이런 데도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정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비싸게 좀 사줘라. 우리 빨리 팔고 빠져야 되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 일단은 전세의 경우는 공급 대책만 했다. 추가적으로 금융규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규제정책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은 금융규제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왜? 이미 DSR 적용해서 신용대출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더 빌려줄 수 없는 여력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뭐 있어요? 9월에 이자 상환이 있었는데 내년 3월까지 유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이 있다. 이거 터지면은 금융규제는 필요가 없다. 사실상 근데 금융규제를 해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당장 전세가 상승을 막도록 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은 적어도 내년 3월엔 터진다. 규제정책 같은 경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 뭐예요? 다 신규.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지표가 언제 나와요?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대책 외에는 내년에 다 해결되는 거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확대했죠. 이거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거 부산 뭐 해운대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해운대와 아이들 플러스 4개구가 들어갔죠. 얘기했던 대로 김포랑 대구 수성구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맞아라. 너네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2월에 추가 규제 하겠다 예고했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추가 규제 할 거다. 예전에는 규제 지역 하나 늘리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 어때요? 617 했죠?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벌써 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늘린대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 보지 않겠다. 특히 요런 데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서 막판에 물렸으니까 투기꾼들이 많이 물리게 만들겠다. 요런 의지까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추가 규제 될 만한 지역들 어디 있어요? 울산? 요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너네는 자중해라. 울산, 창원, 천안 여기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뭐 이야기 나오는 데가 파주 같은 경우 더 못하라. 저기 벗어났으니까 이제 뭐 파주가 뜰 거다. 그렇게 해서 풍선효과 순식간에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거기도 규제 지역이 지정될 것이다. 오늘 뭐 나온 거예요? 전세 대책,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집값 폭등하는 곳 잡은 대책, 두 가지까지 나온 거죠. 앞으로도 뭔가 이상 기류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책 내겠다. 다만 최근에 임대차 3법 가지고 호도가 심했는데 여론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뽑아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데이터 나왔죠. 그리고 정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년부터 계속 문제 생기면 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6월에 강력한 보유세 강화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죠. 내년에는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공급대책 아니더라도 유동성 문제랑 하반기에 신고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잡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잘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전세 대책이다. 그리고 지방에 솟아 나오는 것들 잡는 것이다. 이것임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